자, 2021년 5월 4일 화요일 붕어형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평소보다 일찍 썰방을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연자분의 한 분이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방송 스케줄을 일찍 당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6시에 방송을 하고 10시부터 9시까지 게임 방송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9시 이후로는 썰방을 가는 거예요. 평소보다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썰방을 보시는 분들은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썰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막 길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 감안하시고 이제 썰방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 오늘 비가 좀 많이 옵니다.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 저랑 또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는 거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출근 안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일 어린이날 아닙니까?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만 쉬는 게 아니죠. 어른들도 같이 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오늘 좀 길게 갑시다. 어차피 내일 쉬잖아요. 맞죠? 물론 내일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웬만하면 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마음 푹 놓으시고 오늘 좀 길게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컨디션도 좀 조절했어요. 좀 길게 가려고. 왜냐하면 수요일날 제가 휴방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썰방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썰입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닉네임 라키스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저 트위치에 라키스란 닉네임 보이시죠? 사연을 보내신 라키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2살 초대절 남자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다녀오고 졸업하니 25살이었습니다. 휴학하고 1년은 공장에서 생산직 하면서 돈 벌었고요. 졸업하고 집안에 도움이 필요해서 3년간 2조 2교대 사칠 공장에서 아웃소싱으로 일했습니다. 국민연금 떼는 게 아까워서 4대 보험 만들고 일한 게 너무 후회가 되네요. 그렇게 그만두고 28살 때 3조 2교대로 PCB 공장에서 2년간 일했습니다. 아웃소싱으로 갔다가 일 잘한다고 6개월에 정직원 달았고요. 인원수 15명이었는데 거기서 2년 하다가 1학기 살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지만 메로나가 터지고 시험도 계속 밀려 퇴직금이랑 돈만 까먹다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친척이 자기 친구가 중견기업 생산직에 직급이 높은 위치에 있는데 거기 하청에서 일하면 1년쯤에 원청으로 땡겨주겠다고 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요. 죽으란 법은 없구나 하고 들어갔는데 협력사 근무 환경이 3조 3교대이지만 휴게 시간 없음, 쉬는 날 없음, 명절 없음, 한 달에 한두 번 16시간, 휴게 시간 없이 풀타임으로 일하고 상여도 없습니다. 5일마다 교대하는데 실질적으로 4일마다 4시간 자고 다시 출근합니다. 월급은 세후 280입니다. 1년은 버티는 게 아니고 이러다 죽겠다 싶습니다. 다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라 버티고 계시더라고요. 원청도 100%가 아니니 불안하고요. 친척 친구분은 열심히 노력하면 빛이 보일 거다 하시고 확실한 말씀은 피하고 계십니다. 계속 버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빠르게 그만두고 어떻게든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요? 나가면 지옥이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라고 적으셨네요. 뭐 다 나갈 때 다 죽겠다고 하시네요. 네. 네, 퇴사 이유가 죽을 것 같아가 다 퇴사를 했네. 네. 이대로 일하다가 죽겠다. 세 군데 전부 다. 이번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좀 살짝 아쉬운 게 있어요. 내가 님한테 물론 지나간 얘기인데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이분이 25살에 졸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2015년도였을 거예요. 2015년도. 왜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조금이나 젊을 때 대기업 문을 두들겨야 되지 않았을까? 대기업, 중견기업.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왜냐하면 대기업, 중견기업은 이거는 좀 실수예요. 이건 진짜 실수예요. 왜냐하면 이 타이밍 놓치 못 들어가요. 대기업 생산직은 나이가 꽉 차버리면 안 받아줘요. 다른 스펙이 커버가 돼도 안 받아줘. 오히려 자격증이 좀 미비하고 할 때 학점으로 계속 물을 두들겨야 돼요. 학점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3.5 이상은 되잖아요. 그럼 계속 뽑아줄 때까지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야 돼. 이거는 솔직히 좀 잘못된 패착입니다. 패착이에요. 나이가 어릴 때 정말 좋은데 비벼볼 수 있는데 최대한 비벼보고 안 되다 싶으면 사치 공장을 가야지. 사치 공장 나이 40 먹어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지금 저기서 일해봤을 때 나이 내 비슷한 나이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들, 기본 띠동갑 이상인 사람들이 아마 저기 근무 많이 했을 거예요. 사치 공장이 굉장히 위험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안 되기 때문에. 복지도 안 좋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지금도 아웃소싱 같은 데 가면 사치 공장이 대부분이에요. 사치 공장 얘기하니까 한 분이 떠오르네요. 우리 저 누구야? 우리 민서탄 도안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네요. 야간주 들어간 이후로 소식이 없는데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사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실수였다. PCB에서 일했다고 하면 안산이겠네. 안산시와 아니면 단원 쪽 가셨겠네요. 그러면 지금 중견기업 생산직에 하청이라고요? 대구라고. 대구에 PCB 하는 데가 있나? 중견기업 생산직 3조 3교대? 대구에 3조 3교대가 있어요? 3조 3교대 공장이 있나? 제가 알기로는 제주 쪽 말고는 없을 텐데. 있다고요? 자동차가 아니잖아 그러면. 3조 3교대면 자동차가 아닐걸요 아마? 원청은 4조 3교대? 그럼 제지겠네요. 딱 걸렸어요. 제가 말하는 회사 중에 이게 보세요. 제가 말하는 회사 중에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있을 거야. 무림제지, 세아제지, 경산제지, 한국 알스트로 뭉쇼, 아세아제지. 일단 무림은 아닐 거예요. 무림과 세아는 아닐 겁니다. 예. 무림, 세아, 무림, 세아, 한국 알스트로 뭉쇼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정직을 아예 뽑아요, 따로. 예.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하청으로 해가지고 하청 뜻으로 해가지고 정직이 된 케이스는 그럼 경산하고 아세아네. 네, 나왔네요. 제지 쪽에서 일하시는구나. 제지가 힘들지. 위험하고. 잠깐만, 내가 알기로는 저 대구 쪽 저 제지 회사에서 예전에 한번 기계 끼임 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최근 얘기거든요. 불과 거긴 아니라고요. 꿈이 이루어진다니 먹으세요? 일단 현풍에서 일하시고 계신 거네. 현풍에서. 아, 그럼 현풍에서 자취하고 계신 거예요? 현풍에서? 현풍에서 자취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출퇴근한다고 하셨지. 그럼 대구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가 보네. 거리가 장난 아닐 텐데 이거. 이게 여러분 저 현풍이 대구에서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한참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현풍에서 대구 시내 가는 것보다 현풍에 창원 가는 게 더 빠를걸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창녕은 바로 옆에 있고, 예, 창녕하고 밀양이 그러니까 창녕 밀양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있어가지고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시내까지 가는데 못해도 차가 안 막히는 조건에는 30분, 막히면 50분 플러스 알파. 야, 기름값도 장난 아니겠네. 혹시 그 근방에 원룸 같은 거 구해가지고 생활할 생각은 안 했어요? 원룸 같은 거? 했어요? 근데 왜 안 했어요? 이건 30분 이상 왔다 갔다라고 그때 얘기했었잖아, 채팅창에서. 그러면 원룸이 아니라, 그러니까 집이 시내니까 그 시내에서 왔다 갔다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음. 제가 알기로는 현풍 쪽이 원룸이 싸요. 집이 쌉니다. 얼마나 근무했을지 몰라가지고. 하루라도 있으면.
제지가 돈은 돼요. 제지가 본청으로 들어가면 돈은 셉니다. 어딜 가더라도. 제지가 그리고 안 망해요. 제지 쪽이 좋은 게 회사가 휘청휘청거리지 않습니다. 경기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왜냐면 종이는 무조건 써야 되니까. 그래서 들어가기만 하면 뭐 내가 체력만 닿는다면 뭐 정년까지 버티거나 굶어 죽을 일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일이 좀 빡세고,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원청이 아니라 협력사 아닙니까? 협력사. 음,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본인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본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수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님은 고향을 떠나면 안 되네요. 고향을 떠나고 싶어도 막상 그먼 거리에서 뭔가 잡기도 힘든 상황이네. 난 정말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나이가 젊었을 때 저 어떤 그런 기회를 못 살렸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당장 나가서 공부를 하는 거 생각해 봤는데 올해 시험에 2회차가 지나서 애매하다고요? 어떤 시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 자격증 시험요?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어떤 자격증 시험요? 음... 산업안전 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그럼 이 자격증을 따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디다가 쓰시려고? 당연히 취업하는 데 쓰겠죠. 어느 분야를 취업하기 위해서. 장강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오늘 썰방을 일찍 갑니다. 장강님. 좋죠. 일단 친구 올려서 이력서 올려서 연락 오는 곳에 가거나 친구가 건설업에서 일하는데 건설업 노가다네요. 근데 라키스님, 내가 라키스님의 문제점을 발견했어. 지금 이것저것 얘기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본인도 알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뭐 하나 제대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뭐 이건 뭐 본인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힘든 일, 안 좋은 데서 계속 이제 일자리를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집을 찍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본인이 뭐 끈기가 부족했다, 실력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나이 때는 그러니까 그 나이 때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치 공장 가서 일하면 안 돼. 사치 공장 일할 것 같으면 전문대 왜 갑니까? 사치 공장은 솔직히 고졸이 아니더라도 학력 무관으로 뽑아줍니다. 니 그 일했던 데 가보면 고졸도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지 멀쩡한 안 팔아주는데. 이수아즈만 챙겨가면. 근데 그렇게 일하기엔 내가 전문대 학교 나온 게 아깝지 않습니까? 전문대 나온 게 뭡니까? 더 좋은 데 가려고 전문대 나온 거 아니에요? 취업에 있는 분야를 더 넓히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질 좋은데 연봉 많이 받고 노조 있고 회사가 탄탄하고 그런 데 가서 일하려고 전문대를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기 아까 25살에 사초 공장 가서 일할 것 같으면 저 무대를 왜 갔냐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제 이거 못 살려, 사실. 냉정히 말하면. 라키스님. 지금 와가지고 존존 학력을 살리기에는 늦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지났다는 거예요. 왜냐? 저걸 살리려면 저 나이 때 뽑아주는데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32살이라고 했잖아. 32살이 생산직에서 굉장히 많은 거야. 서리에서 컷 당하는 거예요. 서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지공장도 30 넘어가면 안 받아줘요. 본청 직원 같은 경우에. 공채로 뽑는 데는. 좀 괜찮은 데는. 나이가 많아버리면 아예 안 뽑아준다. 기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다른 거 자격증 커버 쳐도 이거 뭐 자격증 10개 가지고 있어도 뭐 기사 뭐 쌍기사 뭐 3기사 4기사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에서 막혀버리면.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라는데 본인이 그 타이밍 못 살린 거야. 그러면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님이 지금 이 일을 그만두잖아요. 님이 지금 이 일을 그만둔다고 치더라도 더 나은 일자리나 더 나은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님도 그게 고민이잖아. 여기서 이만큼 돈 받는데 내가 나가서 이거보다 더 힘든 거 하고 돈도 안 되면 어떡할까? 음? 안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님이라면 그냥 여기 올인할 것 같아요. 제가 님이라면 어떻게든 회사 정직들한테 잘 보여서 똥꼬라도 빨아서, 이런 표현 하기 좀 웃기긴 한데, 정직 다는 것만 목표로 잡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님은 지금 그게잖아요. 일이 진짜 막 죽을 만큼 힘들다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일을 안 쉬고 하니까 개인 여가 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잖아. 맞죠? 아무래도 하루 통으로 쉬는 날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이해해요. 당연히 사람이 안 쉬고 일하면 지쳐요. 저도 안 쉬고 일해 본 적 있어. 저도 성서산업단지 1차 벤더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자동차. 그때 한 달에 2번 쉬었어요. 니보다 더 혹독하게 일했어. 님 8시간 있잖아요. 난 풀잔업이었어요. 나 2달 내도록 그렇게 일한 적도 있어. 노동조도 나갔고 어린이날도 나갔고 부처님 오시는 날 나가고 다 나갔어요. 지금 미미 나가가 뭐 친구하고 뭐 건설업 한다고 하는데 건설 경기 안 좋아요 지금. 라키스니 건설 경기 안 좋아. 이거 니 보면 내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긴 한데 뭔가 참을성이라는 게 좀 약간은 부족한. 물론 쪼들리니까 그게 이제 나이가 차고 뭔가 좀 급하니까 그거 이해는 해요. 근데 급할수록 기다려 봐야 돼. 어떻게 된다는 거잖아요. 어? 님이 지금 뭐 회사 다니면서 뭐 빵꾸 냈다거나 아니면 사고 쳤다거나 없잖아요. 꾸준하게 다녔잖아. 그러면 정직을 다를 만한 기본적 요소는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순서를 기다릴 수밖에. 그리고 하나 아셔야 돼. 님만 정직되고 싶은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 다 정직되고 싶은 거예요. 다 정직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회사 입장에서 맘 같아가지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름의 순번이 있어요. 정직을 해주는 것도. 님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먼저 들어온 사람 순으로 해줄 거야 아마.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나가서 뾰족할 수가 없다면 지금 일에 몰두하는 게 방법입니다. 좀 뭔가 허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난 이걸 원한 게 아닌데, 난 이런 대답을 원한 게 아닌데,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이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제가 하는 말에. 님이 아까 나가서 뭐 전기 산업기사하고 뭐 산업안전 산업기사 딴다고 했잖아요. 그거 따서 어디 가실 건데요? 그거 따도 그거 따도 막상 또 들어갈 데 없어요. 그리고 님이 하나 얘기했잖아요. 님이 사는 지역이 어딥니까? 대구잖아요. 대구 인근 박하고 좋은 기업 없고 일자리 많이 안 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건설 일자리는 대구가 더 없을걸요?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나는 비추하는 게 친구끼리 일하는 건 비추입니다. 친구끼리 같이 일해가 잘된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친구 따라 강당하는 케이스가 제일 바보 같은 거야. 알바는 일자리든 간에. 친구 미국 왔는데 친구가 근데 엉터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 멱살을 잡을 거예요? 인생 걸고 가는 거잖아. 아님 말고가 아니잖아, 님. 이거 아니면 좆된다는 거잖아. 이거 아니면 좆되기 때문에 정말 큰맘 먹고 갔는데 친구가 막 갔는데 엉터리예요. 급여도 잘 안 주고 말하는 거랑 달라. 그럼 친구 막 멱살 잡고 네가 어떻게 이랬었냐 이렇게 할 거예요? 님 지금 뭐 친구 따라간다고 해서 그거에 만약에 계획대로 성사가 안 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음,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전기공사업체가 생산직보다 더 힘들어요. 이것도 아셔야 돼. 더 힘든데 경력이 없으면 더 돈이 안 돼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전기공사업체 갈 수 있겠지. 근데 전기공사업체 가면 정말 힘들어요. 님 자격증 딴다고 해서 뭐 알 것 같습니까? 2, 3년 동안은 그냥 풋살이 엄청 먹어가면서 욕 엄청 먹어가면서 막 옆에서 막 배우고 연장 옮기고 그것만 할 거예요. 뭐 전선 만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전기기사가도 그냥 까막눈처럼 그냥 시키는 거 보기만 하고 막 그래 현실은. 전기기사 땄다고 해서 뭐 일할 수 있고 그거 아니에요. 못 만져요 그냥. 괜히 만졌다가 배전반 다 내려가. 기계 올스톱 돼봐요. 그 누구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아무 뭐 전선 배워 뭐야 연결된 거 장치 다 아무것도 모르잖아. 책에 나온 거랑 뭐 그 실무에 나온 거 같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이제 마스터한 사람한테 따라가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럼 곱게 가르쳐 줄 거 아세요? 욕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그 얼마 전에 제 방송에 전기공사업체 취업했다가 욕 굉장히 쿠사리 먹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전에 고민사항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아마 고향이 대구였어요. 대구인데 구미로 취업을 했어. 근데 돈도 생산직보다 적게 받았어요. 배운다는 일념 하나로 갔는데 일도 일이지만 너무 인격 대우를 못 해가지고 내가 이걸 왜 따나 싶어가지고 부모님 해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전에 그 고민사항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이 힘들어요 이게. 전기공사 자체가 일이 힘들어. 왜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전기공사업체가 뭐냐 하면 파견을 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파견직이에요. 어. 자, 전기공사가 대부분이 파견직이 파견직. 그러니까 외주를 받아가지고 대부분 원청, 원청 공장에 외주를 받아서 파견 근무하는 거예요. 파견 근무.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사업체에서 뭐 작업하는 게 아니라 공사업체는 그냥 대기실, 사무실만 있고 연장하고 이제 뭐 전선하고 설비 뭐 차량만 놔두고 거기 대기하고 있다가 일감 받아가지고 팀 나눠가지고 차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대구일 수도 있고 대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아마 대구에서 일하기 힘들 거예요. 대구가 아니라 이제 사무실은 대구에 있지만 막상 일하는 곳은 뭐 창원 가고 부산 가고 어? 뭐 광주 가고 대전 가고 막 이렇게 전국 반바꾸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럼 한 번 가잖아요. 뭐 하루 치기로 당일치로 가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보름 갑니다. 공사 끝나야 되거든요. 잠깐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하고 가면 돈이 안 되지. 기름값이나 뭐 식비나 인건비 생각해 보세요. 또 공장에서 외주 맡기는 게 자기들이 고칠 만한 거 외주 안 맡겨요. 굉장히 빡센 거 맡기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하기 싫은 거. 원청에서도 전기 파트 있잖아요. 공모실이 있는데 외주에 맡긴다는 건 뭐냐? 그만큼 자기들이 하면 위험하고 하기 싫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돈을 외주에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위험한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청의 공무 파트인 직원들도 손을 놔버린 거야. 그걸 이제 전기공사 업체에서 파견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지하에 내려가고 뭐 꼭대기에도 올라가서 막 사다리 타고 사다리 맨날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돼. 막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연장도 많치고 더러운 뭐 공기 뭐 공장 연기는 기본이고 뭐 섬유 다 마시는 거야.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최소 일주일, 길면 한 달 있어야 돼. 그럼 타지에서 생활해야 돼요. 타지에서. 공사 끝나기 전까지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타지에서 공사 잡아놓고 끝나기 전까지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그 근처에 모텔 있죠, 모텔. 모텔에 숙박업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달 끊어놓고 거기서 이제 한 방 잡아놓고 거기서 세 명에서 네 명이서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예. 세네 명이 같이 생활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개판 5분전이 되는 거야. 왜 개판 5분전이 되냐? 일이 피곤하니까 잘 안 쉴 거야. 안 씻고 맨날 술 파티 벌이는 거야. 외롭고 귀찮고 하니까 고단하고 하니까 맨날 오면 술이에요. 맨날 술이야. 그 생활에 계속 익숙해져야 돼요. 그 생활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리고 아마 들어가면 지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적게 벌 거야. 그거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라키스디? 지금 제가 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어디서 들은 적 없습니까? 공사업체는 파견이 기본이 파견. 파견 안 가면 돈이 안 돼,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말 그대로 공사 아닙니까, 공사. 말 그대로 공사잖아요, 공사. 공사하면 작은 겁니까? 작은 걸 공사라고 합니까? 아니죠. 큰 걸 공사라고 하잖아. 스케일이 큰 걸 공사라고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끝날 게 공사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수도 공사라고 해도 하수도 공사 하루에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하면 일주일이잖아. 배수관 공사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 봤어? 길 가다가 왜 땅 다 뚫어놓고 하수구 배관 다시 설치하는 거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 봤어요? 못해도 일주일, 길면 보름. 여러분, 한번 길 가다 보면 골목길 같은 데 가다 보면 막, 신호수가 길 막고 굴사기가 땅 뚫어가 작업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이거 심심찮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당일치기로 후딱 끝내는 거 봤어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기본 일주일.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 생산직 일머리하고 또 전기 일머리는 달라. 님이 그동안 전기일에 한 번도 만져본 적도 없고 전기일에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이 먹고 전기일을 한다 하면 더 힘들어요. 님은 생산직에서 거의 한 7년 동안 일을 했잖아요. 맞잖아요. 전기 쪽은 솔직히 좀 문외한 아닙니까? 근데 자격증 땄으니까 이거 해야지.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엄청. 전기과를 전공하고 한 사람들도 힘들어하는데 이건 비전공자에다가 나이 먹고 한단 말이에요. 훨씬 더 힘들어. 돈도 안 돼. 위험하니까지.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만약 그것도 못하고 나와버리면 못할 거야. 그것도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 못할 거야. 그럼 나이는 차버리고 더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더. 물론 본인이 지금 어려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차분하게 일하면서 기다려보는 거 어때요? 차분하게. 그리고 아까 출퇴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원룸 하나 잡아 놓으시는 게 어때요? 왜냐하면 너무
너무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솔직하게 말해서. 거기에 노동력이 많이 써요. 운전하는 것도 힘들어. 매일 장시간 운전하면. 이유영님 어서세요. 운전도 매일 하면 힘들어.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20km 넘잖아요. 제가 알기로 거의 30km 넘을 텐데. 편도로만 30km 넘을걸요, 아마? 저분이 운전을 좀 빨리 밟으니까 30분 선에 끝나는 거지. 초인길이면 보통 사람 같은 40분 그냥 넘을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냥 그 근거리에서 어, 원룸 잡아가지고 좀 내 개인 시간 벌면서 하는 게 나는 솔직히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루 이틀 끝나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이것도 나름 투자예요, 투자. 원룸 그 월세 값이 아까 딱 솔직히 나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본인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피곤해가지고. 왜냐하면 일도 일이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크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님이 저도 생산직 해봤잖아요. 8시간 일하면 그렇게까지 많이 피곤하진 않아. 8시간, 하루 8시간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 주말에 16시간 일한 시간도 있긴 한데 8시간 일하잖아요. 그러면 8시간 끝나는 거야. 만약에 뭐 퇴근하고 나서 내가 내가 이제 묵는 내가 생활하는 어떤 그런 원룸이 걸어서 한 5분 10분 안에 있다 하면 금방 와가지고 쉬면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8시간 일하고 그러니까 걸어서 한 5분 10분 거리에 방 잡아놓고 생활하는 거하고 퇴근하고 나서 운전하고 한 50분 동안 밟고 한번 가는데 50분 왔다 가는데 50분 하는 거랑 똑같습니까? 그러면 님 지금 출근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일찍 이렇게 아둥바둥 안 해도 돼요. 보니까 님 보니까 또 피곤한 게 뭐냐 하면 최대한 쉴 것 다 쉬고 가는 게 좋은데 님 보니까 너무 일찍 나선다는 거야. 님 보니까 뭐 아까 보니까 방송할 때 한 8시부터 이미 뭐 준비 다 해놨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준비를 합니까? 11시에 보니까 11시부터 본격적인 근무인데 한 8시 반부터 준비를 해요. 그 2시간 반 동안 4시간 못 가진다는 거잖아. 그거 큽니다. 커요. 그러니까 님은 그 똑같은 근무제 똑같은 8시간 한다고 하지만 님은 그만큼 내 개인 시간 침해 당하는 거야. 굉장히 침해 당하는 겁니다. 본인은 그거를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썼을 거야. 신경 안 쓰니까 내가 봤을 때 약간 이 사단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8시간 일하는 게 빡세긴 하지만 그래도 8시간 하고 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분이 만약에 주간조다. 11시부터 7시면 7시 만약에 주간조면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 아닙니까? 아침 7시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만약에 원룸이 코앞에 있으면 원룸 도착하면 3시 5분 해가 쨍쨍하게 떠 있잖아요. 그럼 다음날 아침 7시 출근할 것 같으면 뭐 일어날 때도 좀 잠을 더 자고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잠을 더 자고.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야. 6시에 일어나가지고 양치 좀 세면하고 10시 반부터 그냥 설렁설렁 출발해서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하면 되는 거야. 뭐 생산직 일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1시간 일찍 오고 뭐 10분 일찍 온다고 알아주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저기 이 시간에 대기하고 교대해가지고 그냥 별탈 없이만 있으면 돼. 2시간 일찍 온다고 뭐 알아줍니까? 뭐 2시간 일찍 왔다고 해서 뭐 시간 더 올려줍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 지각 안 하고 교대만 시켜주면 돼요. 인수인계 받고. 그래서 질적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돼. 이걸 안 생각 안 하다 보니까 본인이 막 계속 힘들고, 계속 힘들고, 피곤하고 이게 누적이 된 것 같아요. 일이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막상 부하고 나면 또 이런 생각 들 거야. 내가 왜 바보같이 그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했지? 이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특히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그 쉬는 시간을 잘 챙겨 먹어야 돼. 그러니까 퇴근 후의 시간을 잘 챙겨 먹어야 일이 덜고 돼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덜고 되단 말이야. 집에 와서 좀 쉬고
조격도 좀 하고 영화도 좀 보고 운동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쉬다가 일하는 거하고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입이 녹초가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둥바둥거린다고 막 개인 시간 못 챙기고 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라키스는 제가 봤을 때 여기 배팅 해야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 배팅 해야 돼. 님 대구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습니까? 라키스님. 적어도 거기서 님이 일한 회사에서 정직원 되면 대구에서 내가 봤을 때는 뭐 먹고 살고 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대구가 땅값이 비싸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풍하고 농공 쪽은 아파트 값이 쌉니다. 네, 싸요. 라키스님. 그리고 농공이나 현풍은 반값이 쌉니다. 원룸이 25에 30만 원밖에 안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정직돼서 한 4, 5년 모아서 뭐 빌라나 아파트 사가지고 거기에서 정착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내가 봤을 때 계획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도 없는 거고. 생산직 근무자들, 특히 교대 근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퇴근 후에 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퇴근 후에. 생산직이 왜 우울하냐면, 생산직이 왜 우울하냐면, 생산직 근로자들이 자기 시간을 잘 챙기고 알뜰하게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거를, 저도 겪어봤고, 이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많이 봐서 그래. 맨날 술 마시고 자고, 다시 일하러 가고, 술 마시고 자고, 일하러 가고. 아니면 토토하고 일하러 가고. 이런 식의 삶을 가진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덜어 있다 보니까 낙이 없는 거야, 낙이. 그러니까 생산직 근무자들이 왜 토토나 이 도박에 잘 빠지냐 하면 현질이나 낙이 없으니까 그걸 낙을 삼아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낙이 없으니까. 내 개인 생활하는데 뭐 즐겁고 뭐 취미 생활 잘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굳이 그런 거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돈 낭비고 시간 낭비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자, 아무튼 그 라키스님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좀 라키스님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나가서 딱히 잘 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이미 뭐 대구에서 계속 사신다고 하면 계속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러니까 지금 그거잖아. 정직을 된다고 왔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 그게 뭐 되고 싶다고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님보다 먼저 입사해가지고 정직원 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막 한 번에 다 시켜주고 그게 아니에요. 순변이, 나도 순번이 다 있을 거야. 근데 님이 되기엔 아직 앞차례에 몇 명이 더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되고 나서 님한테 돌아오겠죠. 그때까지 참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님 무슨 회사 다니면서 뭐 실수한 거 없잖아요. 뭐 사람들한테 뭐 실수했다거나 아니면 뭐 지각했다거나 어, 아니면 뭐 쨌다거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된 거야. 정직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팁을 드릴게요. 왜 정직원 전환되는 그런 일자리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일 잘하고 못하고 필요 없고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자, 지각, 조퇴, 무단결근 요 세 가지만 없으면 돼. 요 세 가지만 충족하면 만약에 정직된다 하면 이것만 충족되면 다 끝이에요. 보통 이걸 못 해가지고 뭐 결근 째가지고 못 하는 거야. 개근상만 찍는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돼. 개근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아무튼 라키스니 저는 정직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직되고 돈 걱정 안 하고 오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다치시고. 어, 물론 뭐 중간에 좀 상황이 좀 꼬이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정착만 하면 되잖아요. 님도 솔직히 말해서 뭐 대구 땅 떠나기 싫잖아요. 라키스님도 아시겠지만 대구가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일자리만 충족이 되면 사실 대구만 한 데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라키스님? 대구가 살기 힘든 게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지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거 아니에요. 사는 건 좋거든요. 예. 사는 건 좋은데 일자리가 없으니까 떠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사실 사는 거는 어느 광역시 안 부럽습니다. 이게 어느 광역시 부산 서울 안 부러워요. 근데 먹고 살고 수익적인 부분이 좀 후달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거지. 먹고 사는 부분 수익적인 부분만 충족이 되면 여기 많은 곳이 없어요. 불편한 게 없거든. 자, 아무튼 본인이 이제 좀 그 진로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다고 했는데 또 본인은 또 만족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출근 잘하시고 성실하게 일하셔가지고 꼭 정직 되셔가지고 나중에 정직됐다고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